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8월 25일 1일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성구도 필수 없네. 수성 알파시티 동아 IBC 마이너스 3.4억 30% 폭락하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30% 하락하는 거래가 많이 눈에 띄는 날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어제 이 사진과 이 사진을 안 가지고 왔어요. 이 책에 나오는 글 한 구절을 가지고 왔더니만 뭐 부동산이나 하지 뭐 문학은 뭐 이러면서 또 글이 달려요.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가지고 옵니다. 자, 여기 조정 대상 지역 해제하고 부동산 시장 우상향 가자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대중들은 호응하지 않습니다. 대중들은 가자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빨리 가게 하지는 못해요. 그들이 아무리 가자라고 해도 그들은 그 흐름을 같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강요하려고 하고 자기 속도에 맞추려고 하면 불행할진자 아무도 호응하지 않습니다. 가져야 한다고 무조건 호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래 너가 마음대로 해봐라 하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둘 뿐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책이 끝이 다 되어 가는데요. 요거 누군지 아시나요? 형사? 네, 자베르의 모습입니다. 자베르. 여기 영화상에서는 내가 알던 세상은 산산이 부서졌어 하고 이렇게 삶을 마감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책에서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베르는 그 앞에 둘 다 마찬가지로 곧은 두 개의 길을 보고 있었으나 둘이 보였기 때문에 생전 하나의 직선밖에 결코 몰랐었던 그는 공포심에 떨었다. 부동산 우상향 그것밖에 몰랐던 사람들 지금 공포와 마주하고 있는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슴을 애는 듯한 고뇌였는데 그 두 개의 길이 상받는 것이었다. 상방이냐 하방이냐 그 두 개의 직선 중 하나는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 둘 중 어느 것이 진실한 것이었을까? 이거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분명히 또 다른 갈림길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자베르가 느꼈던 최고의 불안, 그리고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에서는 바로 그 원인에는 바로 최고의 불안, 그것은 그가 그토록 믿고 왔던 확실성의 소멸이었습니다. 지금 한 가지 생각에만 빠질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은 이거 흐름을 지켜보다 보면은 확증 편향이라 그러죠. 일방향밖에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유튜버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락 이야기하는 유튜버도 들어보고 일단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어보셔라. 자기의 생각이 너무 한쪽으로 일방향으로 고정되어 간다면 그럴수록 새로운 자극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매도 물량 오늘 큰 폭 감소. 좀 목요일이 근래 들어서 특이해졌어요. 목요일은 원래 소폭 증가하고 소폭 감소하는 날인데 근래 들어서 목요일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큰 폭으로 감소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은 물량이 소폭으로 증가하면서 근래 요런 흐름이 나타났었잖아요. 아직까지 요런 흐름은 조금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물량은 만만치 않게 많은 상태에 전세 물량은 흐름 똑같습니다. 소폭 감소, 월세 물량도 소폭 감소, 전체 임대 물량 소폭 감소, 그리고 요 상하이 밴드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 아파트 거래량 32건 신고되었고요. 그 중에 거래 신고가가 없었다. 어제도 신고가가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자, 거래량은 7월 현재 865건인데요. 남은 거래 일수가 이제 며칠 없어요. 남은 거래 일수가 5거래일 남았는데요. 많아봐야 20건 정도 더 추가돼요. 900건 못 넘어 전체로 마감할 것 같고요. 8월의 거래량 지금 이 분위기로 간다면 그나마 규제지역 해제되고 조금이라도 거래되었던 것이 효과가 없을 듯 합니다. 규제 해제되기 이전에도 5월달에도 거래량 1000건이 넘었었거든요. 근데 7월부터 규제가 해제되고 그 말이 6월 말에 이미 흘러나왔잖아요. 그럼 이미 7월에 살 사람은 다 살려고 달라들었을 거예요. 근데 거래량 증가 폭이 20%밖에 되지 않아요. 20%밖에. 의미 없다. 규제지역 해제 가자 해도 의미 없다. 자, 일평균 거래량 27건 정도 거래되고 있는 모습. 요 정도 거래되면은 거의 뭐 800, 900건은 무조건 못 넘는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으로 붙여본 수성 알파시티 동아 IBC 2019년식 얼마 안 됐죠? 요거 찾아보면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지 찾아보면 중개거래예요, 중개거래.
월배 2차 아이파크 찾아보면 중개거래예요. 사실 중개거래 직거래 찾아볼 필요는 없는데 워낙에 따지는 분이 많으셔서 간혹 찾아보긴 합니다. 안 찾아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성 알파시티 동황 IBC 11억 3천에서 7억 9,500, 8억이 무너졌다. 이런 의미들을 차라리 보는 것이 더 낫지, 이것이 중개거래인지 직거래인지 굳이 안 찾아봐도 괜찮을 것 같다. 대구 월배 2차 아이파크 어제에 이어서 또 큰 폭으로 마찬가지로 하락했는데요. 30% 이상 하락. 자,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2022년, 지금 2022년인데 2020년의 가격은 지켜주겠지. 그래도 코로나 이전에 오르기 전에 가격은 지켜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18년대 가격을 우리는 상당수 많이 보고 있습니다. 동대구역 우왕 IUCL 2022년식 4억 중반. 이런 것들 보시면은, 야, 신축도 4억 중반인데, 저 오래된 구축이 뭐라고? 같이 30% 하락은 아니지만, 요거 고작 10%의 하락으로 보이지만, 분양가가 높았다는 부분, 그 부분까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같이 키를 맞춰가네. 그러면, 신축이 4억 중반이라면, 구축의 가격은 더 조정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닐까? 요런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주곡, 한신, 휴 플러스 33평형 5억 8천까지 갔던 것이 대략 30% 정도 하락해서 4억 2천까지 가격 조정받으면서 바로 깡통전세하고 마주합니다. 이거 계속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고, 제가 정말 이거 오래전부터 이야기해왔어요. 요 근래에 들어서 뉴스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뉴스에서 봤다 그러면 이미 대응은 불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진천역 AK 그랑폴리스 6억 2,800까지 갔던 것이 3억 9,500, 이거 마찬가지죠. 숫자 4자가 무너져 내렸다. 이런 것들의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깡통전세 현상은 똑같이 나타났고요. 이거 어제 말씀드렸듯이 거의 37% 정도 하락하는 거였죠. 오늘 30% 하락이 눈에 많이 띈다고 제가 제목을 붙여본 이유는 이렇게 많이, 여러분 눈에서 직접 대놓고 많이 보이시죠? 그리고 깡통전세 현상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주곡 3정 그린코어 더베스트 20% 정도 하락하는 모습. 동대구역 우방 IUCL 24평형 3억 4천, 24평형 3억 4천, 신축 24평형 가격이 이러합니다. 동대구 지역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들었던지, 동대구에 가본 적도 없어요. 기차 타러 가본 적도 요 근래 한 3년 내로는 저는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이미 기차 타고 전국 여행 몇 번 다녀온 듯 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대실력, 이 편한 세상 33평형 5억까지 갔던 것이 마찬가지로 3억 정도, 3억 30% 조금 이상 하락해서 3억 1,550. 그러면 또 불안감을 느낍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금 엄청난 하락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얘는 어디까지 갈지. 그래도 어떻게든지 3억은 지켜내려고 하는데 저건 못 지켜내는 건 아닐까, 뭐 이런 불안감도 엄습할 수 있습니다. 용산 정구타운 30% 정도 하락했고요. 대구 노원 한신더유 또 30% 정도, 24평형 가격이 그래도 3억은 지키겠지 했던 이런 믿음들이 하나 둘씩 무너진다. 그럼 어디에 기대실 건가요? 점을 보러 가시나요? 집이 잘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점을 보러 가시나요? 종교에 기대시나요? 지금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현실을 직시하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을까. 네. 내당시형 1979년식 30% 정도 하락, 5억, 4억까지 갔던 것이 2억 7천으로, 뭐 30% 눈에 많이 띄죠. 동아로즈빌 15%, 서울이 무너져 내리는데 타 지역은 뭐 봐서 못하겠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좀 많이 같이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20% 이상 가격 낮은 부분들도 말이 다 5천만 원이지 이거 생각보다 큽니다. 생각보다 커요. 20% 이상 하락하는 모습들, 20% 이상, 거의 30% 육박할 정도로 대명동, 동구, 북구, 사수동도 북구인가요? 그 다음 달서구, 어느 구 할 거 없이 다 같이 큰 폭으로 조정받는데, 제가 30몇 건의 거래를, 30건의 거래를 매일 보여드리는데 이 가격대가 갑자기 확 낮아졌죠. 이 중간층들이 무너져 내리고 갑자기 3억 이하의 거래들이 많이 눈에 띈다. 유독 3억 이하의 거래들이 오늘은 눈에 많이 띄죠. 몇 건 거래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3억 이상 거래되었는 것이, 거래 신고되었는 것이 10건이에요. 10건. 오늘 30건 거래 보여드리는 것 중에서. 자,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매일 똑같은 자료를 보여드리는 것 같지만 매번 다르게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생기더라. 그건 여러분의 안목으로도 스스로 살펴봐야 줘야 됩니다. 제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이다 보면 또 다른 것들을 놓칠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7월의 거래량이 900건이 안 되는 채로 지금 가는데요.
진짜 굉장히 심각한 분위기로 갑니다. 규제 해제되었는데 효과가 전혀 없다. 3억 미만 거래 비중 잠깐 보시고 6억 이상 비싼 물건 사지 않는다. 분양권 거래량 2건 중에 신고가는 0건. 분양권 요 신고가 비율도 좀 높게 나올 법도 한데 이제 아는 사람도 안 받아준다. 받아줄 만한 사람은 다 받아줬다. 야, 그거 내가 니한테 싸게 사는 것 같지만 그 가격 떨어지면 네가 책임지나? 안 지거든요. 자, 서대구역 반도 유보라 센텀 84제곱미터 4.8억까지 신축의 가격이 이러하다. 신축의. 근데 서대구역 아까 동대구역 두 개 비교해 본다면 어느 곳을 더 선호할 것 같은가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개발되고 이런 거 서대구역 인근에 임장을 가보면은 야, 아직 이 동네 아직 멀었구나. 좀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겠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거든요. 그래 동대구역 쪽은 인근에 가보면 그나마 조금 상황은 서대구역보다는 훨씬 나은데 가격이 서대구역, 동대구역 비슷하다. 물론 뭐 공단이라든지 뭐 자기 직장이 그쪽이라면 이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면은 야, 뭐 직장 가까운 곳이 그래도 뭐 괜찮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 거래량 47건 중에 신고가는 3건, 전세 거래 절벽. 전세 대란이 아니고 전세 거래 절벽. 이렇게 칭합니다. 가격 억 단위로 하는 거. 앞부분의 내용이 길어지는 날은 뒷부분은 좀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야, 이거 오늘도 만만치 않게 전세 가격이 억 단위로 떨어지는 것이 보이는데 생각보다 좀 덜 떨어진다. 왜? 한 억 단위로만 떨어져도 충분하다. 1.5억 정도 떨어져야지 야, 주의하고 형평성이 맞더라도 이 기존 임대인하고 임차인 간의 계약에서 한 1억 정도만 깎아줘도 그냥 눌러 타는 게 이득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항상 뭔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듯한 느낌. 근데 임대인들이 이 집값이 떨어지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임대인들이 굉장히 예민해져요. 임대인들이 모두 다 부유한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전세금을 돌려줘야 된다. 이럴 때 제대로 안 돼가지고 지금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기존에 임차인이 나가고 나면 집값이 막 오를 때는 집에 좀 하자가 눈에 띄어도 별말 안 해요. 별말 안 합니다. 근데 세입자 안 구해지죠. 임차인은 방을 빼서 나가버렸죠. 뭐 짐 부스러기 좀에 남겨두고 나가버렸죠. 뭐 임차권 등기한다 하죠. 내역명 증명 보내줘 이라고 하면 임대인도 이렇게 좀 빡 돌아가지고 막 온갖 사사한 거 다 해가지고 뭐 손해배상 하라 하면서 막 이런 온갖 것들이 다 오고 갑니다. 서로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계속 이야기했듯이 임대인, 임차인 좋은 관계 유지하자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집 빼기 힘들어지는 시점 되면은 유달리 저런 게 많습니다. 좀 약간 히스테리 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삼성 브리티시 용산 전세 가격 5억까지 갔던 것이 2억 5천으로 내려왔다. 전세가율이 50%가 된다라는 말씀드렸던 부분 점점 이렇게 현실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워낙 비싼 전세가에 들어갔던 사람들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월배역 라운 프라이빗 전세 4억 2천까지 나갔거든요. 근데 지금 2억 2천에 계약이 되었어요. 자, 이런 부분도 어떡하나요? 이 갭 투자나 이렇게 들어갔다. 과거에 살 때는 집값이 한 5억 정도까지 올랐을 때 내 돈 한 1억도 안 되는 돈 가지고 들어가서 뭐 어떻게든지 되겠지. 우상향이라는 이 확실한 믿음이 있었잖아요. 이게 산산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자기의 세계도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평균 전세 가격 내려가고 있다. 거래량 절벽, 전세 거래량 절벽인 가운데 많이 올라왔어요. 3억 미만 거래 비중이 55% 정도까지 내려갔던 것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또 금리 오늘 저는 0.5%를 예상했는데 뉴스에서는 계속 0.25%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야, 이거 우리나라 지금 빨리 무너질 때 빨리 무너지고 부실이 있으면 털고 가야 되지. 부실을 계속 안고 가려고 하다 보면 부실이 마치 상승기에 버블이 커졌듯이 이 부실은 진짜 눈덩이처럼 커지거든요. 이거 나중에 손 못 댑니다. 엄청난 붕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4억 이상 거래량도 줄어드는 가운데 자, 오늘 월세 거래량 41건 있었고요. 월세 시장도 큰 변동 없습니다. 임대 거래량 전체적으로 임대 절벽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